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같이 이런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관성력의 일종인데요. 즉, 오일러 힘과 코리올리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그 관성력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코리올리 힘 하시면은 여러분들 그 전향력이라고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시죠. 그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얼렁뚱땅 좀 대충 배우는 느낌이 있는데 이걸 오늘 좀 정량적으로 한번 정확하게 풀어서 왜 이렇게 힘이 유도가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사격을 할 때 스나이퍼가 총을 쏘면은 약간 북반구에서는 목표물보다 약간 왼쪽을 이제 겨냥을 해서 쏴야 되는 그 이유를 이제 여기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대포를 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그 전향력의 결과로서 해류, 심층 해류의 어떤 움직임에 우리가 에크만 수송이라고 있는데 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그 코리올리 효과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전향력, 즉 그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힘이다 해서 이제 전향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코리올리가 1835년도에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한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채 한 200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지구의 자전의 그 가장 강력한 또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음모론을 믿으시는 분들 중에 뭐 지구가 평평하다 혹은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이제 태양이 돈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그 코리올리의 힘을 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도는 것보다는 이 지구가 자전한다, 자전하면서 공전한다가 이제 더 간단한 설명이죠. 그래서 항상 그 과학은 단순한 설명을 이제 선호하기 때문에 이 코리올리 힘이 이제 거기서 이제 비롯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지금 저기압, 태풍과 같은 이런 저기압이 있을 때 그 바람의 진행 방향에 항상 오른쪽으로 이제 꺾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용돌이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술할 때 어떤 외부의 어떤 그 정지된 실제로 정지될 리는 없지만 이런 그 이너셜 프레임, 그러니까 외부에서 관측하는 이제 관성계가 있겠죠. 그래서 혹은 등속으로 운동하는 그런 관성계를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구와 같이 도는 이런 그 좌표계를 우리가 그 바디 프레임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디라는 게 이제 그 뭐 체라는 거죠. 그래서 회전체, 로테이션 바디 하면 이제 회전체가 되는데 그 회전체에 딱 묶여가지고 그 좌표축이 함께 돌아가는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한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그 스테이셔너리한 프레임에서 이런 회전체의 좌표계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는지 그 둘 사이의 어떤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내는 게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하기 전에 우선 그 수학에 좀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다시 한번 이런 그 벡터곱, 그 벡터의 외적이 뭔지를 한번 좀 복습을 하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벡터끼리의 어떤 곱을 이렇게 쓸 때 물론 내적도 있지만 내적은 뭐 그냥 이 벡터의 크기에다가 그 중간 사이각에 이제 코사인을 한 거죠. 코사인을 한 건데 외적은 이제 이걸 우리가 이건 스칼라 프로덕트, 이건 벡터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크기에다가 두 벡터의 크기에다가 사이각에 이제 사인을 한 겁니다. 크기는 이렇게 되고 이건 이제 어떤 벡터량이기 때문에 방향은 어디냐면 방향은 두 벡터의 수직이면서 오르나사의 법칙에서 이제 A에서 B로 회전했을 때 그 나사가 돌아가는 방향,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하학적인 의미는 이 벡터의 크기는 뭐냐면은 A, B 사인 세타 하면은 사실 요 면적이 되죠. 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의미하고 방향은 두 벡터의 이제 서로 이제 수직인 요 방향이 된다. 그래서 많은 어떤 물리학적인 그런 법칙들이
이렇게 이제 벡터 호불호 표현이 되죠. 우리가 로렌츠 힘 같으면은 로렌츠 힘 같은 F는 Q V 곱하기 B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지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형태의 어떤 벡터 프로덕트로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산을 구체적으로 좌표를 계산할 때는 요 식에서 행렬식 값을 구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A 벡터를 뭐 X, AY, AZ라고 하고 B 벡터를 이렇게 했을 때 요 행렬의 이제 행렬식 값을 구하면 됩니다. 요 행렬식 값을 구하는 거는 요걸 이제 I, J, K는 이제 X, Y, Z 방향의 어떤 단위 벡터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그래서 한 첫 번째 항만 보면 이제 I가 묶여져 나오면은 이제 요 행렬식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 행렬식 값은 AD 빼기 BC 하니까 뭐 AY, BZ 마이너스 AG, BY 이런 형태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J 컴포넌트가 되고 역시 요게 빠지고 요 양 두 개 행렬식 값을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 K 방향은 K가 묶여져 나오고 K 방향의 행렬식 값은 또 요거의 이제 행렬식을 이제 계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또 이런 입실론 IJK라는 요 노테이션을 쓰면은 요 A 곱하기 B 벡터의 I 쪽 성분은 입실론 IJK의 AJ, BK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이런 전자기학이나 제가 다음 시간에 나오는 그런 노테이션에서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요걸 입실론 IJK를 우리가 레비시비타 심볼이라고 해서 일종의 그 텐서인데요. 그 퍼뮤테이션 텐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여기 IJK는 이제 X, Y, Z 축을 각각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 개의 인덱스가 필요하니까 랭크 3 텐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IJK 순서가 1, 2, 3, 2, 3, 1, 3, 1, 2 이런 형태로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바뀌면은 요걸 이제 even permut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값이 1이고 순서가 한번 뒤집히면은 즉 예를 들어 3, 1, 2 같으면은 1, 2, 3의 순서로는 이걸 만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odd permutation입니다. 이런 경우에 마이너스 1. 두 개가 같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 값이 0이 주는 요런 하나의 그 텐서가 되고 요런 형태로 이제 쓸 수 있다. 요걸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시간에 좀 그 주의 깊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그 코리올리 힘을 나타내는 그 수식을 한번 유도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뭐 수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시죠? 그런데 사실 별 내용은 없고요.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 정지하고 있는 좌표계와 이런 회전하는 좌표계 사이에 어떤 두 좌표계 사이에 어떤 변환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 변환 관계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또 우리가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임의의 벡터가 만약 뭐 G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걸 이제 정지하는 벡터에서 그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우리가 구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런 로테이팅 즉 바디 프레임에서의 시간의 변화율 더하기 여기 오메가 곱하기 G 하는 요 텀을 이제 더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오메가 곱하기 G 하면 이게 뭐가 되는 오메가 곱하기 G 하면은 요쪽 방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어떤 그 성분이 나오죠. 이쪽에 어떤 그 회전하는 그 로테이팅하는 어떤 속도 성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좌표계 자체가 즉 XYZ 좌표계가 스테이셔너리 정지한 좌표계인데 여기에 이렇게 로테이팅 하는 좌표가 있고 Z축은 뭐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테이팅 프레임을 우리가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얘기했을 때 Z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이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보면은 이 정지해 있는 G라는 벡터 자체는 거꾸로 이쪽 방향으로 이제 로테이팅 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메가 곱하기 G 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제 V 속도로 이제 움직이는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왼쪽으로 넘어갔다고 보면은 즉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G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될 겁니다. 즉 우리가 그 회전하는 축 로테이팅 프레임 즉 바디 프레임에서 보면은 이 가만히 있던 G라는 벡터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실제로 이제 이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 자체가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원래 가만히 있는 어떤 벡터는
이 반대쪽 방향으로 이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게 요 식이고요. 그래서 요게 넘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사실 이미의 어떤 모든 벡터에 대해서 다 항상 성립되는 그런 항등식이고요. 그래서 dt분의 d 어떤 스테이셔너리한 프레임에서 본 어떤 그 시간에 대한 미분은 우리가 로테이팅 프레임에서의 미분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로테이팅 프레임의 어떤 미분으로 바꾸면, 시간에 대한 미분을 바꾸면은 여기 오메가 곱하기 어떤 그 양, 그 벡터 자신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항등식 되는 거죠. 요 식이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그런 물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지 좌표계와 회전한 좌표계 사이의 어떤 속도, 가속도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코리올리 힘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여기 그 수식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즉, 스테이셔너리한, 즉, 정지해 있는 좌표계에서의 속도를 구하면은, 이건 로테이팅 dt분의 drs로 쓸 수가 있고, 이건 로테이팅 하는 프레임에서의 속도에다가, 여기 아까 오메가 곱하기 rb라는 건 이제 로테이팅 프레임에서의 어떤 그 위치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요 r하고 요 r이 이제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가속도를, 즉 스테이셔너리한 프레임 정지 좌표계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면은 요건 이제 요걸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정지 좌표계에서. 그럼 이걸 로테이팅 프레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즉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게 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요 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라는 요 항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항,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오메가 곱하기 항이 있고, 그 괄호 사이에 들어가는 거는 요 속도, 즉 정지좌표계에서의 속도가 들어가니까 요 항이, 요 내용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이걸 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그 첫 번째 항은 요걸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요 RB의 이제 2덧으로 이렇게 표현되고요. 즉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한 미분을, 예를 들어 요걸 우리가 라그랑지 역학을 할 때 R 덧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즉 덧이라는 게 dt분의 d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점을 두 개를 찍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는, 즉 어떤 a 곱하기 b라는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거는 일종의 그 체인 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즉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항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요 항들은 역시 오메가 곱하기 RB 덧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은 오메가 곱하기 RB,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정리를 하면은 요 항은 이제 그 바디 프레임에서의 가속도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오메가 덧 곱하기 RB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메가 곱하기 RB 덧가 요 두 개가 있죠. 그래서 2 오메가 곱하기 RB인데, 즉 바디 프레임에서의 속도가 되죠. 그래서 VB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오메가 곱하기 R, 이런 형태로 되고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식을 정리하면은 이런 스테이셔너리한, 즉 정지 좌표계에서의 어떤 가속도가 회전하는 좌표계 가속도에다가 이런 그 부가적인 항들이 이제 붙어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항상 뉴턴의 법칙을 얘기를 할 때는 관성계에서 성립되는 법칙이기 때문에, 즉 요게 MA가 F가 되는 요 A는 이제 그 스테이셔너리한 그런 좌표계에서의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은, 즉 요걸 M 양변을 이제 M을 곱해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MAB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즉 외부의 힘 빼기 요게 이제 넘어가면 이제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고, 요건 그 자리가 바뀌고, VB 곱하기 오메가가 자리가 바뀌고,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요걸 이제 이펙티브한, 즉 회전하는 관성계, 회전하는 좌표계에 작용하는 이펙티브한 포스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회전하는 좌표계에서의 어떤 그 가속도는
외부에 거기에 작용한 힘은 외부에 작용하는 실제 힘에다가 이러한 그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어떤 가상적인 실제로는 이제 작용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의 어떤 힘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관성력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어떤 관성력을 이제 빼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오메가 도트 곱하기 R 하는 요 힘을 빼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오일러 포스라고 하는 즉 오일러 힘이라고 불리는 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항이 바로 코리올리 힘이 되겠습니다. 즉 EM 곱하기 V 즉 물체가 이런 그 지구 좌표계에서 날아가는 속도 곱하기 지구 좌표계가 이게 회전하는 속도죠 오메가 그걸 이제 벡터적인 그 프로덕트로 이제 곱한 그 값이 되고요. 요게 이제 코리올리 힘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은 이제 오메가 곱하기 R 하는 건 요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mr 오메가 제곱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mr 분의 v 제곱이니까 왜냐하면 원운동에서 v가 이제 r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즉 원운동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반경이 r이고 이 회전하는 속도가 이제 각속도 오메가면은 여기서 선속도는 v는 r 오메가 요 식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걸 mr 분의 v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즉 그 원운동의 어떤 그 원심력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즉 이런 그 회전하는 좌표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오일러 힘과 코리올러 힘, 그 다음에 원심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그 내용을 의미하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이런 그 원심력이라는 거는 원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만약 이 실에 매달려서 우리가 그 돌멩이를 돌린다. 즉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무찌를 때 사용한 게 이제 돌을 이렇게 실에 돌려서 돌 물매였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돌을 회전시킬 때 실이 필요하죠. 실의 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실의 장력 때문에 이게 끌려와야 되는데 안 끌려오는 이유는 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원심력이 바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돌의 방향은 이 원의 방향에 항상 접선으로 그 속도가 v로 주어지고 이 속도는 항상 그 값이 크기가 일정합니다. 일정하지만 단지 그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은 이제 가속도 운동이 되고 그래서 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항상 그 이런 구심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구심력과 원심력은 항상 이제 쌍으로 존재하는 힘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심력은 이런 회전하는 좌표계 입장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외부에 있는 좌표계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실제로 이제 구심력과 이제 원심력이 평행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을 딱 끊으면은 이 돌이 어디로 날아가나요? 돌이 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 그 수직인 방향, 즉 V 방향으로 이렇게 돌이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centrifugal force고, 이건 이제 원심력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코리올리 힘은 이런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보듯이 실제로 공은 밑으로 떨어지지만 이 지구 좌표계에서 보면은 공이 마치 오른쪽으로 이렇게 휜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코리올리 힘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메가가 24시간에 한 바퀴를 도는 거죠. 24시간에 이제 2파이를 회전한다고 해서 이 오메가 각속도를 계산해 보면 즉 주기분의 2파이니까 7.29 곱하기 10-15승 per sec 정도 나옵니다. 요걸 R 오메가 저걸 계산하면 0.0338 정도 돼서 약 우리가 잘 아는 중력 가속도 값이 한 0.34%. 그래서 굉장히 미세한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그 지구적인 스케일의 어떤 뭐 대기나 해양의 어떤 움직임을 그 우리가 주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총을 쐈을 때 총알의 속도를 초속 1km라고 했을 때 이 전향력, 코리올리 힘의 포스의 크기는 한 계산을 해보면 2V 곱하기 VB 곱하기 오메가가 되니까 한 1.4%, 즉 G값의 한 1.4% 정도 돼서 사실 전향력이
이런 그 원심력보다는 훨씬 더 이제 영향이 큰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구는 사실 이 축이 약간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서 돌고 있는데 이 축 자체도 세차 운동을 하죠. 세차 운동을 하는 게 그 한 수만 년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축 자체도 이렇게 기울기가 바뀐다고 보시면 되는데 세차 운동을 하는데 일단 이 축을 통해서 돌고 있는 거죠. 현재 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돌기 때문에 이 원심력 때문에 적도 쪽에서는 원심력이 상당히 더 크게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적도 쪽이 조금 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이런 계란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원심력이 중력 가속도의 한 1.4%, 0.3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체를 이렇게 쐈을 때 이런 도는 회전하는 그 성질 때문에 실제 물체의 어떤 물체 자체는 직선 운동을 하지만 그 회전하는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마치 이렇게 휘어지는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바로 이 전향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그 오일러 힘은 뭐냐면은 오일러 힘은 우리가 그 아까 마이너스 오메가 덧 곱하기 R 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이 오메가가 변할 때 시간에 대해서 변할 때 작용하는 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메가가 지금 이쪽으로 돌다가 이쪽으로 이제 점점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은 오메가 도트 R 하면 이쪽 오메가 도트 방향도 이쪽 방향이고 곱하기 R 하면 이렇게 이쪽 방향인데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작용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회전 목마를 탔을 때 회전 목마가 이렇게 출발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몸이 이렇게 뒤쪽으로 쏠리죠. 그게 바로 이런 오일러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일러 힘은 이런 그 손속도 방향에다 즉 회전하는 방향에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건데 그 힘의 방향은 이게 회전이 가속이 되는지 혹은 감속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런 그 에크만 수송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 있을 텐데 에크만 수송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그 바람이 불 때 북반구에서는 실제로 이제 해수 표면에서는 45도 바람의 방향이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물이 이동하고 점점 이제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 방향이 점점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즉 이렇게 그 시계 방향을 꺾여 가지고 어떤 깊이에서는 바람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그런 해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까지 깊이를 우리가 그 이런 그 마찰 저항 심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표면부터 이 마찰 저항 심도까지 요 깊이를 우리가 그 에크만 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불 때 해수는 이 바람의 방향을 따라가지 않고 바람의 평균적으로 한 직각인 방향, 바람이 북방에서 불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수의 방향이 이렇게 주어진다. 요걸 우리가 그 에크만 수송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노르웨이 탐험가인 그 난센이 그 어린이 위인전 같은 거 보시면 나오죠. 이 난센이 이제 발견을 했고, 그래서 표충수의 움직임이 풍향과 일치하지 않고 약간 20도에서 40도 정도 이제 오른쪽으로 편향된다는 걸 관측을 했는데 이걸 이제 에크만이 설명을 했다. 그래서 에크만 수송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다. 그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에크만 수송 자체가 이런 그 전향력, 즉 코리올리 힘이 메인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 현상의 근원을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이 코리올리 힘이 메인 이펙트가 된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실험적으로 이걸 우리가 그 수조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 표면을 이렇게 수조의 방향을 이렇게 회전하면서 물의 표면층도 이렇게 같이 회전했을 때, 즉 방향이 그런데 수조의 회전 방향이 반대로 할 수도 있고 같은 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겠죠. 그 각각의 경우가 이제 안티사이클론 혹은 사이클론의 경우인데, 그래서 이게 사이클론의 경우, 즉 이 수조가 도는 방향과 이 물의 표면을 이제 회전시키는 방향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사이클론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물이 이렇게 그 가운데서 이렇게 표층수가 이렇게 퍼져 나가는 그런 형태의 그림을 보여주고,
만약 이걸 반대로 물을 회전시켰을 때는, 즉 안티사이클론일 경우에는 물이 양옆에서 이렇게 표층수가 이제 모여 들어오고 다시 심층수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어떤 분포를 보여준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증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실제 어떤 매스 트랜스포트의 방향과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를 이런 실험적으로 이제 규명을 했다.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중위도 지역이 사실 보시면은 이게 어떤 해수면의 높이가 살짝 높아져 있습니다. 즉 한 60도 정도 부근에, 위도가 한 60도 정도 부근에 해수가 상당히 해수면이 살짝 높아져 있는데, 그 이유도 이런 에크만 수송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에크만 수송의 결과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여기 한쪽에는 이제 무역풍이 불어오고 한쪽에는 이제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오죠. 그러면은 이 물의 해수의 진행 방향이 이 전향력을 받아서 이 가운데를 모일 겁니다. 위에서는 이제 진행 방향이 이제 이쪽이니까 거기다 수직인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이제 물이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가 이제 볼록해지겠죠. 그래서 그 위도 부근이 위도 한 60도 부근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전향력 때문에 이런 바다 해수면이 살짝 높아지는 그런 지대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에크만 펌핑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물이 다시 중력 때문에 이렇게 밀려나겠죠. 그걸 우리가 수압 경도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항상 평형이 되는, 같아지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 그게 이제 이런 그림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이런 지구가 상당히 이런 전향력이라는 게 많은 이런 해수의 움직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발생되는 그런 관성력인 오일러 힘과 그다음에 코리올리 힘, 그다음에 원심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렇지만 이게 사실 완전한 건 아니고, 이런 회전 좌표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상대론적인 고려를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발전된 게 이제 일반 상대론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중력과 이런 관성력을 우리가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이런 일반 상대성 이론의 등가 원리라는 키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물론 뉴턴이한 역학으로 우리가 근사적으로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우주에서 벌어지는 그런 뭐 위성의 움직임이라든지 혹은 어떤 별의 어떤 작용, 진화 작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하는데 꼭 이제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에크만 수송에서 보듯이 현재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극지방의 빙하가 녹음으로써 해수의 어떤 온도 분포가 바뀌고, 또 그게 또 이런 에크만 수송에도 또 영향을 미쳐서 또 이런 이상 기후 같은 게, 즉 라니뇨, 엘니냐 이런 엘니뇨, 라니냐 현상과 같은 이런 이상 기후를 현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앞으로 더 나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